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시당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실에서 같은 말을 해도 한 사람의 의견은 모두가 귀 기울여 듣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은 그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요. 똑같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부탁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일을 맡기게 되는 이상한 현상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양보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후배들에게 존중받는 선배, 인자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떤 것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나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모두가 피해자가 됐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가 존중으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결국 에이, 나도 하지 말지 하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자문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분 이번에 영입하려 그러는데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평을 들으시냐고 물어보면 두루두루 원만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랑받는다 는 식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에도 도전을 하지 않는 분인지는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조직의 리더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전할 때 조직 구성원이 반발을 하거나 우리 사장님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반발감, 이런 저항감이 적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처럼 조직 전체가 크게 돌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그 태도를 일관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표정, 자세,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몸을 다루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회의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고 상대의 이야기에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필요할 때는 질문도 짧고 분명하게 던집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지 않지만 끝이 흐려지지 않고 문장을 또렷하게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은 어깨가 살짝 말려 있고 시선은 자주 바닥과 노트 사이를 오갑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붙이면서 스스로 자신의 말에 힘을 빼버립니다. 아직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왠지 저 사람 말은 들어볼 만하겠다. 저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일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 만들어내는 비언어적 신호의 힘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국물을 옷에 쏟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종업원의 실수인데도 습관적으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고 불편하게 식사를 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조심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뜨겁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닦을 것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쾌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는 종업원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자의 손님에게는 다행이다. 별말 안 하네 하고 쉽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자의 손님에게는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정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차이는 경계선의 유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 즉 경계가 존재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이 경계가 명확합니다. 자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침범당했을 때 그것이 불쾌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마감 전날 밤 11시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새 버전으로 정리해서 보내줘.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날 밤을 샙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만만한가 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시간에 새로운 버전으로 전체 자료를 만드는 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정리해서 드리고 전체 수정은 내일 오전 시간을 조금 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둘 다 결국 일을 합니다. 하지만 상사의 뇌에는 서로 전혀 다른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부탁을 해도 거절을 안 하네. 급한 일 생기면 일단 저 사람부터 시켜도 되겠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자기 기준과 일의 기준이 있네. 부탁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 김경일 교수는 이것을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뇌과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대부분 우리 뇌는 고민의 크기나 양보다는 고민의 횟수를 기억합니다.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절도 성찰도 100점짜리 성찰 한 번 하는 것보다 10점짜리 성찰을 10번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더 깊은 사고, 폭넓은 사고,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야구 선수들도 커리어 초반부에 좋은 공만 던져보는 선수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분노, 적절한 불안, 적절한 좌절 이런 것을 다 겪어야 사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평온한 상태가 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좌절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봐도 조금도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는 소소하게라도 싸우고 마음도 상해보고 화해도 해보는 부부가 오랫동안 관계가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떤 업무 상황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서 이 사람에게 지적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이, 누군가 얘기하겠지 뭐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에도 비용이 듭니다. 자존감이 높고 경계가 확실한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첫째,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면 무례하게 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경계가 모호한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불편해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관계가 단절될 위험도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 보니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참 군침 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멍청한 분이 아닙니다. 멍청하지 않고 성실하고 심지어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고 굉장히 근면 성실히 살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고 지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못 빼서 갈 게 없잖아요. 이용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머리 좋고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존중만 받았던 어린 시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존중받았다는 좋은 경험도 어린 시절에 필요하지만 이런 데는 나를 존중하지 않네 라고 하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도 일부 필요합니다. 존중만 받았기 때문에 존중만 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선의로 대했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고 나름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결국 좋은 롤 모델과 나쁜 롤 모델을 다 한 번씩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련한 상담 선생님들이나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 보면 긍정적 롤모델 7, 부정적 롤모델 3,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긍정적 롤모델 8, 부정적 롤모델 2의 비율로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따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적절한 좌절을 성장기에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좋은 행동을 따라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안 하고 분별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잘 성장한 사람처럼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누구나 만납니다. 근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타격감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주위에 더 많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언행을 당했을 때 그 친구가 저와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저희가 열받으니까 그 인간 주소 뭐야? 걔 아버지 뭐 하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오히려 진정되고 저희가 열받아 있더라고요. 함께 누군가 흥분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게 직구를 우리한테 전염시켰네. 나는 이제 말짱해지고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은 친구 3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그날 그 타격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든든한 내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좌절 안에 수위나 정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롭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해야 됩니다. 결국 존중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정하는 설정값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넘어선 자기 존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그것을 귀하게 다뤄주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내 태도에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우리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라면 솔직한 거절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만약 거절 한 번 했다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며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너는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괜찮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식당에서 반찬이 맛없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남기세요. 피곤하면 가족들에게 나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세요. 친구가 무례한 말을 하면 웃어넘기지 말고 가만히 쳐다보거나 그 말은 좀 그렇네 라고 짧게 반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장이 콩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를 보일 때 세상이 나를 더 조심스럽고 귀하게 대한다는 사실을요. 이 통찰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태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존중을 보여줄 것인가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